네,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특히 전북 내륙에는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네, 여기에 내일부터는 날씨도 급격히 추워져서 모레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 연결하면서 지금 충청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 좀 보여드렸어요. 벌써부터 좀 눈이 많이 오는 느낌인데 오늘 밤 사이에는 특히 더 강한 눈이 집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일요일에 수도권에 기습 폭설이 쏟아진 데 이어서 오늘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미 눈구름이 발달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강한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전남 서부 그리고 이제 전남 내륙 광주광역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고창과 부안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눈이 더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상공으로 이 작은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 기압골이 통과를 하면서 이 눈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cm에 달하는 아주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3cm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의 눈인지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대설주의보 기준이 24시간에 5cm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시간 정도 만에 대설주의보 기준을 충족하는 아주 강한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철의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아주 강한 눈이 오늘 밤 사이에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하권 기온에 이 많은 눈이 쌓이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끄럼 사고, 안전사고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 후반까지는 일단 눈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눈이 좀 얼마나 오고 또 언제까지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이번 눈은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상청 공식 예보로는 모레까지 적설이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눈구름들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 눈이 집중되는 지역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북서바람이 이제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20cm 안팎의 폭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눈구름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북 내륙 지역에는 이 최대 30cm 이상의 아주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질 때 보면 이 무거운 눈, 그러니까 습설이라고 하는 무거운 눈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눈은 지난 11월보다는 덜 무겁긴 하지만 이 건설이라고 하는 이 가벼운 눈보다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총 누적되는 눈의 양이 40cm에 달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습설이 꼭 아니어도 눈 자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구조물 그리고 오래된 가옥 같은 곳에서는 이 붕괴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이제 충청 지역은 이 목요일부터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과 전남 지역은 금요일 낮에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번처럼 이제 충청과 호남 지방의 강한 눈은 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 겨울철의 대표적인 강설 유형입니다. 서해안형 강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겨울철에 이제 북쪽 내륙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올 때는 이 반드시 바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계륙의 이 차가운 공기가 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 대기와 바다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 공기가 수직으로 뒤섞이게 되겠고요. 그 섞이는 과정에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호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기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눈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눈구름이 바다에서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바다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수증기를 그만큼 더 많이 머금어서 더 강한 눈을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3km 상공으로는 영하 한 15도 정도 되는 찬 공기가 지나가고 있고 이 서해 수온이 한 영상 9도에서 10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대기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한 15도 정도 되면 눈구름의 발달이 시작을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대기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20도에서 많게는 25도까지 벌어지면서 아주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구름이 발달이 거의 나흘가량 지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눈이 또 길게 이어지는 것은 한반도 주변에서 기류가 정체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류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기압계의 변화가 없고 이 바람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륙에서 바다로 거쳐서 이 한반도로 불어오는 이 바람, 이 북서풍의 바람이 한 나흘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충청과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눈이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추위 전망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 겨울이 뭐 엄청나게 추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일부터 굉장히 강한 한파가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옷차림을 좀 더 따뜻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급격하게 추워지겠는데요. 예. 이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정도로 오늘과 거의 뭐 비슷하겠지만 내일 낮에는 이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요. 이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이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 경기 파주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가 돼 있는 중이고요. 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이 한파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파주의보 기준을 보면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하강하거나 예. 아니면 영하 12도 정도 되는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의 한파특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영하 12도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충족되는 것은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 급격한 변동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적은 있지만 영하 12도 기준에 충족되면서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한파가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많게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위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년과 비교하면 지금 정도가 뭐 원래 이 정도 추운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조금 더 추운 겁니까? 사실 올겨울은 그렇게까지 추운 혹한의 추위는 없었는데 이 앞으로 이제 찾아오는 이 모레에 찾아오는 이 한파는 예년보다도 아주 추운 상태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력한 한파 찾아오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앞서 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 이제 강한 눈이 지속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기류가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강력 한파가 밀려오는 것도 이 기류 정체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북동쪽에 보면 이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저기압이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은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압이 평소대로라면 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저기압의 동쪽에 이 고기압 장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이 이 동쪽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한쪽 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압이 한쪽 자리에 맴돌고 있는데 저기압은 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저기압이 한 자리에서 반시계 방향의 공기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이 북쪽 대륙에서 한반도 쪽으로 이 찬 공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기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한파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제 블로킹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구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때 이 블로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상학에서도 이 기류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블로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근
북미 지역을 보면 이 한파와 이 강한 눈이 쏟아졌는데 이 블로킹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킹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날씨가 변화하게 되고 이 심할 경우에는 극한 기상 현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평년보다 더 추운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셨는데 그 수도권 중심으로 한파가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계속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한파가 찾아오면 또 동상 같은 한랭 질환과 또 동파 사고가 좀 우려되는데요. 일단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이 찬 공기와 이 찬바람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좀 보호해 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외출할 때 두터운 겉옷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면 좀 보온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목 부분을 감싸주면 체감 온도가 3도에서 많게는 5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나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 나가서 뭐 한랭 질환 이런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바깥 활동할 때도 특히 좀 유의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겨울에 한랭 질환자가 12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춥진 않았지만 이 급격한 기온 변동으로 한랭 질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하 12도 정도 되는 이 한파가 지속을 하게 되면 이 동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파 사고는 보통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동파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이번에 그 기준에 만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이 수도관에 이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잘 보온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량기함에 이 단열재나 스티로폼을 좀 채워 놓는 것이 좋고 헌옷이나 어떤 천 같은 것으로 수도관을 감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 만약에 이 젖어 있으면 오히려 얼어붙을 수도 수가 있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된다면 수도꼭지를 좀 살짝 열어서 물을 조금씩 흐르게 한다면 동파를 아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에 최강 한파가 오고 충청과 호남 지방에 또 많은 눈도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야겠네요.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